클로징 벨라이 부. 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첫 거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좋다. 오늘 되게 에너지가 넘치네요. 아, 오늘요? 네. 기분 좋죠? 이것도 막 열고 막. 이거요? 일부러 열었나? 아니, 자제한 건데? 아니 그게 자세한 원래 거예요? 하나 잠근 거예요, 지금. 아 100권까지 다. 에헤이. 오늘도 2626. 맞네. 맨날 2626이야. 도망가요. 2627이야. 2627. 2627? 더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 아, 다르다. 2626이랑은. 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10시 때까지만 해도 사실 0.5, 0.6 이러다가 네. 한 12시 기점으로 해서 1.5% 넘게도 올랐다가 지금은 1.37% 플러스 2627. 코스닥도 역시나 1.27% 올라서 725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했던 때보다는 분위기가 좀 더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들도 훨씬 더 조금 더 많아졌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뚫고를 못 가네. 여기 2640, 뭐 2650 이쪽을 뚫고를 못 가. 뚫으려고 시도 중. 시도 중? 시도 중.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일단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오늘 그분이 말을 바꾼 게 아주 큰 도움이 됐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 트럼프. 네, 그렇게 금요일장에 유럽한테 관세 매긴다고 막 화를 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국 증시도 좀 힘들게 하고 월요일장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전화해서 유예하는 거 내 마음이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수 선물을 이렇게 올렸죠. 애초에 1% 이상 올랐기 때문에 뭐 좀 운이 좋으면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 했는데 장중엔 사실 좀 더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증시에서도 좀 되게 강했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부스터를 달고 달리는 걸까 했는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는 시장 대비했을 땐 되게 좋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전 대비했을 때 하락 종목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았다라는 느낌이 아마 좀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트럼프가 유럽연합의 50% 관세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철회. 7월까지 유예. 여기 23일에 트럼프가 SNS에다가 유럽연합이랑 우리는 협상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노빠꾸로 그냥 관세 매겨버린다. 네. 얼마? 50%. 그리고 이틀 뒤에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전화를 해야지 전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폰데어 라이엔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전화가 왔다. 그래서 마감일 연장을 요청하니까 요청하면 해줘야지. 그렇지.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나는 그 연장을 승인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짐 M이구만. 지 말이지 뭐. 정말 가볍기가 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 하나로 세계 증시 왔다 갔다 해야지 얼마나 기분이 기가 막힐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네. 일단 어저께 많이 빠졌던 우리가 2차 전지가 좀 반등은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도 좀 했고요. 그리고 크게 두 종목이 있었죠. 방산에서 현대로템 오늘 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파워풀한 게 나왔고 LG엔솔도 엔진스 그런 거. 그다음에 그래서 방산이 나쁘지 않았어요. 전력기기도 버티고 조선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삼성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시작했는데 삼성하이닉스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났긴 했어요. 하이닉스는 조금 좀 파지티브한 리포트가 나와서 그거 좀 막판에 반영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한 1% 아까 말씀하신 뭐 저도 한 1% 가까이 가볼까 싶었는데 오전에는 힘들었죠. 오후에 좀 지나서 뭐 다 오른 거죠. 그러니까 빠진 것이 실적이라든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거 몇 개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환율도 약간 1370 이하로 가니까 조금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다는 또 설레발 비슷한 게가 이제 한 며칠 한 3일 빠지니까 이게 추세인가 보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고 결합되다 보니까 좀 오늘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바꾼 것이 가장 큰 기초가 됐지만은 그런 것이 다 십시일반되다 보니까 주가 힘이 예상보다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는 사실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2에서 3%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 되면 될수록 로템도 마찬가지고 삼성생명,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조선주, 카카오페이,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대거 확 올라와 주면서 네. 가치 지수를 2배 정도 상승시키는 좀 효과를 나타냈고 2차 전지도 좋고 전차적인 그런 분위기도 좋고 네. 나쁜 부분이 거의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카카오가 4% 올랐으니까 말 다 했지 뭐. 삼성물산도 꽤 올랐고. 물산. 그 6% 넘게. 예, 신고가예요. 맞아요, 신고가. 최근 신고가. 이게 언제야? 마지막이 2024년 9월이니까 한 10개월 내 신고가네요. 예. 와, 15만 이야. 1,200원. 모습이 좋죠, 모양이. 급등. 진짜. 오늘 거 정했어요? 명박? 오늘 거 지금 거의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네. 전 아직 못 정했어서 여러분이 하나 좀 추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세요. 추천해봐야 내가 약간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넣을 테니까 네. 지면 또 내 탓하겠지. 네, 혹시 좋은 네.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고민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네.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전고점을 뚫고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이게 약간 모르겠어요. 2차 전지가 오늘 올라오는 그 아침장을 보고 다양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수가 여기서 버티는데 밑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끌어와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얼마나 어거지로 더 갈 게 없으면 얘네들을 끌어오는 걸까? 하나의 현상을 두고도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에 올라온 종목들의 구성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일단은 뭐 2차 전지는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AMPC라든지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걔를 배제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올라간 쪽에서는 뭐 로템 그리고 뭐 이제 조선 요런 쪽들은 뭐 건강한 상승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산업적으로 워낙 강하니까. 근데 또 이제 뭐 유리기판 이런 것도 사실 테마죠. 그래서 뭐 요것도 크게 뭔가 의미를 두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뭐 완전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2차 전지도 근데 바닥 가져주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게 2차 전지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만약 2차 전지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워낙 바닥권이고 또 턴어라운드 하면 원래 턴어라운드 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이 제한된 수급 그래도 오전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괜찮긴 한데 그래봐야 코스피에서 뭐 2,000원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나머지까지 이렇게 다른 데 수급이 안 빠지고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물론 뭐 이게 상쇄되는 것도 있긴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주도주가 결국엔 계속 올라가 줘야 되는데 사실 위치가 뭐 펀더멘탈로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고 약간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예, 네. 애매한 구간이라 뭔가 이제 이 상황 지금까지 오픈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좋은 이슈가 황하고 나와줘야 저는 업사이드가 열리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관세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반도체가 오늘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수출 영향 받을 거다 또 안 좋은 기사가 막판에 좀 나왔는데 그런 게 좀 없어지거나 뭐 그런 거죠. 아니면 디램 현물가가 막 계속 올라가지고 뭔가 반도체 쪽에서 계속 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제일 근처에는 엔비디아가 막 실적 매출 70%가 아니라 막 80%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오, 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쉽지 않아요. 아니면은 대선 이후에 증시 부양책 분리과세 뭐 이런 거. 국내적으로. 네, 배당 분리과세. 요것만 돼도 저는 증시 2,700원 그냥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2,700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몇 프로만 오르면 하루 못 만에 가서 가지. 문제지, 근데. 하루 만에 가. 하루 만에. 오, 올라갔네. 그러네요. 더 올라갔네요. 더 올라갔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는 땡땡땡 치고 네,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드가님께서 84 해주셨고요. 3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땅비니님도 패장 말씀해주셨고, 권종루님, 앞서사돌님, 림피드님, 로미노님, RMB햄님도 오셨고요. B님이 한 주 시작이 좋네요. 땡땡땡. 그리고 우주로라님께서 땡땡땡. 자동차님께서 중요한 한 주 차분히 대응해 봅시다. 일단 시작은 좋은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유자님도 오셨고요. 네. 망고님, 소울님님께서 네. 오늘 기분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주말 쉬고 온 민트, 미모는 극강.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원미주님께서 2,800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멀티님께서 상법 개정, 배당금 분리과세 이거면 주식 투자할 만하다. 네, 그리고 유자님, 로니님. 하반기 3천 이 단어 나오면 이제 조금 불안한데. 아니에요, 저는 3분기 3천 봅니다. 3분기요? 네, 3분기 3천. 곧 3분기인데? 아예 3분기 3천. 진짜 금방 가요. 불안한데. 예. 우리 집 복실이님께서 명행 잘 생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분 좋은 월요일 오늘 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해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와. 2,644. 와. 봐봐, 징징대면 들어준다니까. 그러네요. 앞에서 이거 2,640도 못 넘고 이게 뭐냐 어쩌고 저쩌고 징징대면 들어줘요. 예? 원래 한국은 이런 거예요. 진짜.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네. 예. 자, 2,644.25 전 고점입니다. 이게 3월 25일에 있었던 고점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은 2월 19일에 2,680. 네. 금방 갑니다. 와. 진짜 금방 갑니다. 지금 박스권의 상단이잖아요. 상단이에요. 네. 완전 상단. 사실 박스권으로 치면 2646이 5월 14일. 근데 이제 5월 26일 오늘 2644. 그러니까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야, 이 방향성을 진짜 갈피를 못 잡겠네. 오늘 하루만 5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와. 52포인트.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사신 분이 위너입니다. 진짜. 그때 뭐 이제 거의 죽겠다. 이거였는데. 분위기 안 좋았는데 이거 네. 뭐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644 코스닥도 1.3% 올라서 725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장현 본부장님 얘기를 마저 좀 들어보자면 네. 오늘 오른 종목들의 구성과 분위기를 봤을 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헬스티합니다. 네. 헬스티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건 뭐 시간이 이슈지 2650 전고점 2700 그 이상으로 가는 게 뭐 시간 문제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초를 치지 않는다는 가정하면 그건 시간 문제다라고 결론을 일단 아침에 낸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이 카멘트가 뭐 엄청나게 나쁘게 나온다 손 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일시적으로 잠깐 움찔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섹터는 첫 번째 환율에 대한 일단 방향이 잡혔어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들어오면 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이미 주가에 녹아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갖고만 갈 수는 없는데 아까 삼성물산이랄까 오늘 아까 소개시켜 현대 로템이랄까 이런 것들은 예상보다 좋은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와서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들어가면은 네. 근데 2차 전지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더 망가지기는 어렵거든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더라도. 그러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더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그만 갖고도 환율 갖고 끌고 가도 2700, 275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시간의 이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엄청 중요한데 엔비디아까지 좋으면 그냥 가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이 뭐 2,500 밑으로 2,400을 본다든지 이런 그 비저빌리티는 일단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은 네. 사기도 안 사기도 애매한 위치 아니에요? 사면 되죠. 잘 사면 되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막 움직일 때 중간에 변압기도 그렇지만 방산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막 중간에 흔들리잖아요. 다른 것도 LI도 그렇고
그런 거 할 때 잘 사면 되죠. 그렇다고 화장품 쉽지가 않은데. 주식이 뭐 이렇게 화장품 주식 같은 거 아침에 많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냐면 CNC 인터내셔널 때문에 분위기 이게 이상해서 빠진 건데 그 걔네만 뭐 유상증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런 거 조금 골고루 사면 되죠. 골고루 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빼라는 게 아니고 그 우선순위가 아닌데 그거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장은 올라가고 그거 별로 안 갖고 있으면 뭐 아웃퍼폼하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닥터 K님께서 오늘 조선 기자재에 진짜 포모 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새로 담는다면은 그 주요 후보군은 뭐가 돼요? 제가 원래 변압기하고 화장품하고 화장품. 약간 조선인데 그 방산이 까리까리해야 됐잖아요. 약간 까리까리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그 뭐지 현대로템을 보니까 네. 더 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방산도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방별이 다 더 간다 하고 화장품 조정받을 듯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변압기도 말씀하시죠. 변압기는 그냥 유지하고 원래 샀으니까 그러면 안 팔고 버티면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만 안 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진짜 무슨 뭐가 이유가 되겠다는 돈이 들어오든 아니면 엔비디아 때 좋게 하면은 그때 사면 되죠. 확인되면은.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막판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된 거는 하이닉스발 리포트가 좋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한 여기서 한 3, 4% 빠질지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빠진다 하더라도 장의 흐름이 뒤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환율이 갑자기 뭐 1,400으로 다시 간다든지 미국이 금리 관세를 다시 대한민국만 너네만 말 안 듣네 한 35% 때려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일단 속도의 이슈고 각도의 이슈는 남아있지만 흐름은 갈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김장열 본부장님과 하창한 본부장님은 그동안 스탠스가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2600선 위에서는 애매하다. 웬만하면 현금을 좀 많이 챙겨놓자라는 스탠스였는데 네. 김장열 본부장님은 위에 업사이드를 훨씬 더 열어놓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렇죠. 아침에 벌써 얘기했는데 예. 속도 이슈지 간다. 좀 더 간다. 근데 뭐 흔히 얘기하는 오늘 제가 경계했던 거는 3,000 부르는 리포트가 또 올해 하반기 전망을 지금 애널리스트 쓰고 막 콜할 때거든요. 지금 네. 6월 달에 걔네 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설레발치는 리포트의 내용이 나온 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3K에 진짜 해서 그건 모르겠고요. 뭐 얼마 남지 않아 4% 올라가면 2,700이고 뭐 7% 올라가면 그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 안 올라갈 때 못 가겠지. 가다가 다시 또 2,600 밑으로 잠깐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2차 전지 때문에 이것이 2,510 이렇게 갈 가능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흐름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김장열 본부장님이 증권사에서 3천 간다는 얘기가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놓고 뒤에 코멘트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거 진짜 동의하신다는 얘기냐? 동의 안 하지. 아니면 동의 안 하신다는 얘기냐? 네. 했더니 이거 증권사 설레발 봐라. 3천 얘기가 벌써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한다. 그러고 한 20분 뒤에 갑자기 근데 2,700에서 그 이상은 갈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좀, 좀 네, 그게 헷갈렸는데 3,000까지는 당장 뭐 아니더라도 증시가 여기서 우상향하는 쪽으로 힘은 잡은 것 같다. 방향성은. 그거 얘기를 하신 그 거예요. 반도체 2차 예. 전지가 아니더라도. 예,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네, 원래 좋다, 조방변이 갔잖아요. 조방변 네, 갔어. 그 조방변이 이쪽으로 그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야 이제 시장이 더 갈 거다. 아니 꼭 그렇지 반도체가 또 않죠. 갈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힘있게 올라가면은 네. 조방변의 그 이익 실현이 빠져요. 근데 반도체가 힘있게 올라갈 거 할지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으로 그래요. 조방변에서 옮겨갈 그럼 거예요. 여기- 왜냐면 방산 여기 쪽에 아, 있으니까. 맞아. 밀어붙여. 그렇게 되면 이익 실현이 여기 나올 겁니다. 조방변 이익 실현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거 이상으로 시가총액이 아까 와, 그 이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40 더하기 140이니까 이게 500조라고. 네. 이거 다 합쳐가 500조니까 네. 이거 다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 각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한 2.5% 올랐어. 여기서 한 1.5% 빠졌어. 그럼 오르는 거지. 와.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그러니까 좋은데. 100조 합하면 다 합치면 500조니까 삼성 하이닉스 말고 500조가 있는 거야 17일반으로.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조방변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마 변압기는 조정을 별로 안 받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건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올라간다면은.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갔어요? 방산하고 조선을 빼겠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빠지는 각도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간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히려 빠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소모가 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속도는 느리거나 아니면 내갔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흐름 자체가 뒤바뀌어서 다시 2,490 가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오케이.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건데. 왜냐면 조방변은 종목이 더 많고 그러니까요. 반도체는 종목이 더 작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빠지는 걸 얘네가 더 많이 올린다? 가중치로? 그러면은 몇 퍼센트 간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2.8배 넘겠지. 야, 그러면 3천 간다는 건데. 와, 왜 진짜 그래 엄청 세게 보신다, 저거. 어, 와. 내가? 네. 아니야. 삼성전자 아, 죄송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75,000원으로 가고 하이닉스가 27만 원으로 가고 이런 정도의 파우면은 네. 다른 쪽에 이거 많이 뺄 거예요. 예. 그럴 때는 그게 힘으로 2,800, 3,000원 갈지는 그건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의 레이더에 아직은 안 잡혔기 아직이지, 때문에. 그거는. 예. 예, 오케이. 그쵸? 알겠습니다. 예. 휴, 정리하면은 또 코멘트를 하시고 정리를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보노님은 어떠신지, 김장현 본부장님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보노님은 지금 애매하거든. 그리고 쉽게 안 바꾸고 이게 지금 현금화 해버렸어. 어. 근데 지금 증시가 떨어져야 더 사는데, 그러니까. 2,300 올 기미가 지금 거의 안 보여. 아, 이거 진짜 그렇다고 3전이 가는 것도 아니야. 매일매일 즐겁게 시황하고 싶은데 3전 보면 제자리 걸음이야. 김종국이야, 김종국. 제자리 걸음. 김종국 제자리고요. 노래가 노래. 있잖아요. 아, 제자리 걸음. 또 하루가 아, 예, 흘러 또 한 달이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떻게 쿡쿡 바뀌어? 삼성전자 테마 노래. 제자리 걸음. 어떡해. 김종국 노래죠. 네. 자, 그럼 뭐 이 속이 타들어 간단 말이야. 네, 타들죠. 나는 반도체 몰빵했어. 지금 이부진이랑 똑같은 내가 지분율을 들고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증시는 가는데 얘는 안 가. 어. 미치고 팔짝 뛰겠어. 살짝 뛰겠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라님? 네, 아니 저는 스탠스가 똑같아요. 아직은 좀 저는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겨 놓고 비중을 줄여 놓는 게 맞다. 저는 이 생각은 바뀌지 않고요. 이게 바뀌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에 대해서 뭔가 확인이 확실하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영문 글로벌 안 켜놔가지고 쪼만한데 그래도 확대해 주시면 잘 보일 건데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주식의 보여주세요. 네, 화면 좀 네. 보여주세요. 스파이도 그렇고 QQQ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은 아예 못 갔고 이 하락했을 때 첫 번째 반등 구분만 좀 넘어갔는데 최근에 얘네가 조금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의 상승은 저는 물론 이제 이게 개장하면 유럽발 관세가 반영이 안 된 거 1%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지금 유지가 된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요번 주에 FOMC 의원들 발언 진짜 많아요. 그거에다가 회의록 나오고 파월 코멘트가 막 안 좋게 나와요. 그래 버리면은 또 한 번 출렁거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불안한 건 이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유럽 협박을 하고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바꿨잖아요. 그러면 다른 관세도 협의가 됐다 한들 이 사람이 뒤집어 엎으면 뒤집히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경쟁력이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 뭐 수출 타격 크다 뭐 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넘버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지속적으로 될까?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엄격해요. 잘 나오면 너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또 이제 하락 요인으로 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내용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비트코인 2025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날아가면 나스닥에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뭐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거든요.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만은 하지 못해요. 분명 변곡점이라는 게 생기고 그 변곡점이 생겼을 때는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지만 눌린 상태에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라는 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서 그 사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현금이 거의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지수가 갑자기 트럼프가 막 화나가지고 야 너네 다시 관세해야겠다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지금 계속 투자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또 화가 나가지고 아씨 너네 안 되겠다 관세 해주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돼. 갑자기 이런 얘기는 사실 트럼프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주식이 100% 대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왔을 때에 그제서야 비중 조절 하시겠어요? 다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 이게 확실하게 계속 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한 30% 정도의 현금을 챙겨놓고 지금 더 올라가도 그 퍼센테이지만큼은 버리는 게 맞다. 내가 모든 퍼센테이지를 다 먹으려고 하면 탈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뷔페 가서 이것저것 다 먹다 보면 막 탈나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쉬어질 때는 쉬어지고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 대비해서 뭔가 바뀔 만한 요인이 나왔을 때는 롱을 보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거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부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2,700을 혹시나 가더라도 네. 저는 비중을 더 태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비중을 끌고 가시되 뭐 현금을 최소 30% 뭐 많게는 50%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에서 50 정도는 챙겨 놓으시는 게 나중에 트럼프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남들이 이제 어떡하지 할 때 남들이 씩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게 그럴 때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매매 할 때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냉정하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대비 아웃퍼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미니 지수가 1%, 1.1, 1.1, 1.2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2%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수급이 많이 들어왔냐? 사실 수급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봐서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막판에 삼성전자가 올라서 이게 끄집어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차전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2차전지가 사실은 조금 오늘 많이 올랐다. 네, 그것도 애매한 포지션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말씀을 제 본원님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거의 동감을 해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더 간다고 2,700 더 갈 수 있다. 시간 문제라 했지만은 네. 현금이 없는 사람한테는 파는 게 맞아요. 어. 현금은 20-30% 가져간다고 매일매일 볼 수 없으면 50%까지 있을 수도 있고 더 같은 사람 친구는 이런 사람들은 예. 20-30% 현금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현금이 없다. 꽉 차 있다. 그럼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아까 0.5% 이렇게 그때 사면 괜찮은데 1% 넘어가고 1.7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때 현금 30% 갖고 있는 걸 다 쓴다? 바보 같은 짓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대세는 돼 있는데 현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지금 요 레벨에서 적정한 현금 비중이 몇 퍼센트? 전부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20-30%. 20-30%? 근데 도라님도? 자기가 매일 볼 수 네, 없으면 저도 30%. 30% 현금 비중이? 현금 비중. 30%. 현금 진짜? 그거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엄청 많은데? 그 정도 갖고 있어야 돼. 이 장이 잘 가다가도 각자의 4% 빠질 수도 있어. 그런 걸 대비해 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건 저 동감하거든요. 가다가 매일매일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럴 근데 수 있죠. 2,500, 뭐 2,400 갈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 4% 여기서 빼봐요. 4% 빼면은 저 질문을 좀 듣고 아니 답변해 그러니까 주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4% 빼면은 4% 빼면 4% 빼면 2,500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미국이 한 3%, 2% 빠지면 우리가 3, 4%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안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2,500원 갈 수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하반기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은 3,000원 부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증권사에서. 네. 근데 잘 보면 그게 얼어가니까 미안한데 3,000원 꼭대기고 아. 밑에는 얼마 불렀을까? 뭐라고요? 밑에는 얼마 불렀을까? 2,400? 2,000. 2,300.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더 리얼리스틱하게 얘기해주잖아요. 일단 2,500 그 밑으로 빠지기는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 패가지고 가져가는 건 바보 같은 건데 그렇다고 현금이 거의 없는데 현금이 1-20%도 없는데 이거를 오늘 1.몇% 간다고 와 끝났다. 이렇게 달라붙는 거 그것도 바보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도를 잘 지키면서 플레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항상 웬만하면 30%. 그러니까 미국이 한 4-5%는 말 바꾸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보다 더 빠지지 않더라도 그러면 2호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은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괴리가 벌어질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야금야금 조금 올라가다가 빠지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그쯤 보는 겁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이건 진짜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할 게 많은데 정말 짧게만 물어볼게요. 개인 투자자는 저는 이거 진짜 제 얘기예요. 솔직히 현금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안 와다. 왜냐면 네. 나는 이걸 가지고 빨리 불려가지고 뭘 다른 걸 하고 싶어서 이 재테크를 하는 거거든. 근데 주식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건데 네. 현금 가지고 막 이렇게 불리면 사실은 그냥 은행에다 놓지 이거를 뭐 굳이 막 내가 신경 쓰면서 공부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현금 지금 비중을 말씀하시는 이 자산, 그러니까 주식 자산의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면은 현금을 그 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한 100만 원어치 해. 근데 어떻게 근데 이제 현금을 가지고 현금 2, 있어? 30%는 현실적으로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면은 현금 2, 30%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렇지. 트레이딩 하는 사람 중에서 현금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트레이더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현금 갖고 있어. 현금을 안 갖고 있는 애들은 손절이 딱 자기가 2%든 3%든 손해비를 딱 잡아서 그렇지. 이탈되는 순간 바로 그 무조건 버리는 퍼센테이지만큼 무조건 그렇지. 버립니다. 그거를 못 하시니까 현금이라도 그렇지.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와, 네. 인격 아니, 못 아니, 지켜버리는데. 그건- 이거는 그건 정확한 그것도 못 거야. 하시니까. 아니 아니 그거는 그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엄청 못 네, 보는 사람 훈련이 못 필요해요. 하니까. 그래서 얼마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 뭐 최소 그래서 30%는 갖고 30%.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금액이 전체 금액이. 그러니까 저는 그거 관계 없다고 100만 원이어도 그러니까 1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그게 관계없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주식은 퍼센테이지로 날아가요. 어. 10억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뭐 10억 100억 있으면 매매 잘 하실 것 같죠? 날아가는 거 더 빨라요. 와, 또 비하해버리네. 아니 이거는 해보시면 아니, 알아요. 그건 모의 비하가 투자를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비하가 아니죠. 해보시면 알아요. 날아가는 거 진짜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왜냐면 주식은 퍼센테이지로 날아가고요. 우리나라는 호가창이 얇아요. 내가 금액이 커질수록 누가 움직인다는 걸 느껴요. 호가창이랑 그 순간 체결량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서 매매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량으로 매수를 걸면 알아요. 내가 안 움직였는데 내가 큰 구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 움직였는데 누군가 호가를 움직여요. 그러면 누군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걔를 죽이고 가요. 우리나라 매매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질수록 단타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금액이 짤딱짤딱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까지는 해볼만 해요. 근데 한 3천, 5천으로 해보세요. 금방 털려요. 그게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 트레이딩 하실 때는 저는 뭐 사람마다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비중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예, 그래서 비중 조절은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고 내가 손절매를 못하면 현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요거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호 말이 맞으니까 들어라. 이런 언론이 지배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비슷해요. 현금은 네. 버는 거죠. 이 쟁여두는 게 아니라. 벌어서 주식에 갔다가 그럼. 아니 그럼 푸잡 쓰리잡 왜 있냐? 그렇잖아. 버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번호 말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만 짧게. 사실 오늘 그 수급 관련해 가지고 초반에는 9시 반까지 외국인이랑 기관이 몇십억 대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40억, 뭐 팔아봤자 20억, 막 뭐 100억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기관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기관이 코스피에서 4,300억 넘게 샀고요. 그리고 선물에서 3,000억 가까이 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860억.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이 좀 도와줬는데 코스피에서 1,000억, 코스닥에서 850억. 선물은 조금 팔았고요. 그래서 요런 수급이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왜냐면 기관의 수급은 주로 이제 단기적 수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루 빠졌다가 또 하루 올라갔다가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보로님 요 오늘의 수급에 대해서는 코멘트 짧게만 들어보고 넘어가죠. 네,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연속성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방산 쪽이나 조선 쪽은 외국인 수급이 되게 강하고 또 특히나 이쪽은 오늘 프로그램 매수까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수급 주체는 이쪽에서 좀 놀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아쉬운 거는 뭐 삼성전자가 1,000억 정도 이상 나가고 뭐 현대차라든지 좀 대형주 단에서의 어쨌든 수급 이탈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속성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주력 산업군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평단이 자꾸 높아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또 차익에 대한 매물에 대한 손바뀜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네. 너도 나도 수익일 때는 신고가도 잘 가지만 또 반대로 너도 나도 신고가일 때는 던질 때 화끈하게 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연속성 부분도 조금은 체크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팔았거든요. 현물을 네. 담았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이거는 그 괴리가 좀 있었어요. 선물이 살 때 오히려 기관에서 금투가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키를 맞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선물은 한 누적으로 치면 2조 이상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금투가 물량을 다 쫓아오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정도에서의 좀 키를 맞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국내 주식 혹은 비트코인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 하나, 비트코인 둘.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한다. 어... 이유는요? 짧게? 지금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얘기 나오고 있고 그거 이미 지니어스 법에서 통과됐고 오늘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2025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분위기가 그쪽이 훨씬 좋아요. 네. 진짜? 친고가인데도. 신고가니까 하는 거죠. 아. 네. 1억 5,200이네. 근데 제가 사고 싶으면 이게 사고 사도 싶어? 네, 사고 싶거든요. 하나만 사야 하나만. 너무 많이 사지 말고 딱 하나만 1억 5천 200원치만 사. 1억. 1비트코인.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저 비트코인 잘 모르니까. 아, 알겠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탄력 있는 걸 가신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으로. 네, 아마도 한국보다는 그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사면 안 되고 이제 아무 뉴스도 안 나올 때 딱 봤을 때 야 이거 끝났다 할 때. 이거 걱정하고 있는 사람 많겠다 할 때 이제 사두고 그다음 다들 옆에서 이제 코인이 미래다 맞아. 오태민 박사님 나와가지고 또 강의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팔면 돼. 인디케이터? 그때 팔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일정 보노님이 중요한 거 가지고 오신 게 많아가지고 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디지털 화폐나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고요. 미국이랑 영국이 휴장인데 뭐 지수 선물이 움직이니까 다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내일 대선 요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 전 여권 단일화 가능일 요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책적인 그 수급을 딱 뒤바꿀 만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니까 뭐 요 정도의 이벤트가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 2025 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거 갖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 국채 사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펙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CPI에 영향을 줄 거고요. 내구재 수주, 요즘에 수주, 신규 수주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다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의 GDP 뭐 이런 부분에 좀 좋은 힌트를 얻을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 GDP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수요일 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목요일에 우리나라에 반영이 됩니다. FOMC 회의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반영이 될 거고요. 이때 만약에 둘 다 오픈이 됐는데 나스닥 지수가 박살난다 그러면은 좀 우리나라 많이 슬프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 러시아랑 북한이 또 양자 회담을 합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좀 제가 집중적으로 그 어떤 채널을 보니까 네. 뭐 포격도 진짜 많이 하고 되게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요 북한과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 있죠. 이거 동결 계속 했었는데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금요일부터 이제 아스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변수 나올 것 같고요. 미일 4차 관세 협상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PC 데이터 나오는데 뭐 최근에 뭐 PPI, CPI 내용 나쁘지 않아서 뭐 PC도 뭐 무난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이런 거는 이따가 김장현 본부장님이 자료를 진짜 잘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보노님은 저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FOMC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의사로. 예. 네, 요번 주에 제가 이게 너무 발언을 많이 해갖고 다 담아오진 못했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거의 뭐 많게는 하루에 막 4-5명씩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 좀 힌트들을 많이 얻을 것 같고 금리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보셨을 때 의사로까지 딱 공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좀 금리의 방향성이 반영이 될 거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별 재미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관세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변수가 높아질 것 같아서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꼭지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연속성 있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제 의사록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부리님께서 금통위 금리 인하한다 왜 환율 올려야 되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통위도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네. 이번 주 금통위는 네.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금리 내리는 쪽으로? 쪽으로 그쪽이 보고 있죠. 높아요. 예, 예. 어. 근데 뭐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또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정권이 바뀌기 직전이니까. 네. 근데 보통은 안 하더라도 결국 하는 거나 마찬가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근데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가지고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1300 60 얼마예요? 원 됐어요. 68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 했다 금리를 인하했다 가지고 이게 뭐 추세가 바뀌어서 와 이렇게 올라가는 하기에는 그건 우리나라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뭐 그거보다는 추경이 갑자기 35조에 한 큐에 일리치 합쳐서 그런 아주 파격적인 게 아닌 이상 우리 자생적으로 원화 그렇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츄에이션은 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안 하더라도 결국은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로 사람이 보고 그 다음에 추경하고 다른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바라볼 것 같아요. 중요는 하죠, 당연히 어떤 코멘트 하는지 봐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예. 오늘님 그리고 저 네. 코인 관련된 가장 큰 또 이벤트가 또 있다고. 비트코인 2025 화요일 날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코인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이제 나스닥을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이게 제가 애매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코인이랑 사실 양자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양자는 D-웨이브 퀀텀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왔고 신제품이 나온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직 직전 고점을 못 뚫었어요. 예. 그래서 좀 박스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인도 이제 뭐 비토라든지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이 전부 다 이제 또 직전 고점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박스에 갇혀 있어요. 근데 신기술 좀 이런 쪽으로 좀 위험자산 선호하는 쪽이 좀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도 고가를 못 뚫고 있고 좀 깨꼬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돌파를 하고 뒤집어서 막 다 고가 갱신하고 하면은 랠리가 나오겠지만, 그거를 못하면 그때가 꼭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비트코인은 저는 약간 나스닥 선행지수로 좀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코인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2025가 가장 세계에서 큰 그거네요. 저 그렇죠?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 2025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다보스 포럼 같은 비트코인계의 다보스 포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에 뭐 코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요번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지금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갖다가 국채를 사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가격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최근에 코인은 손바뀜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에서 기관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기관 중심으로 많이 들어올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코인베이스는 스파이가, 또 스트레티지는 QQQ가 들어갔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QQQ에 들어간 건 스트레티지는 좀 됐지만 코인베이스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 수급이 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보면 결국엔 기관 수급이 이제 코인을 주도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와중에서 이제 국채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파킹하고 이런 내용들이 섞여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면은 이제 그 지금 그 거래소에 그 코인 파킹해갖고 이자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 되게 세거든요, 이자가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뭐 저기 JD 벤스 부통령 가고 트럼프 오. 아들내미 가고 맞아요. 상원 의원 가고 와. 그 다음에 테더 CEO 가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 다음에 에릭 트럼프 한국도 와야 되고 거기도 가야 되고 엄청 많이 가네. 바쁘시네요. 네. 예. 이 자꾸 코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장 매니아로서 좀 변태잖아요. 국장만 하니까. 국장 매니아로서 약간 시장이 불안불안할 때 오히려 코인은 이게 위험 자산인데도 안전 자산처럼 버티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약간 트럼프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겠다 싶으니까 오히려 코인 쪽으로 좀 많이 돈이 쏠리고, 오히려 시장 쪽에는, 증시 쪽에는 조금 덜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장에서도 이게 작은 종목이라서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자,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 있을 때 좀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지나가듯 얘기해서 기억 안 네. 나시겠지만 비트맥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이 기업을 왜 소개를 드렸냐면은 하반기부터 이제 법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회사가 코인을 사려고 사명을 비트맥스로 바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고, 약간 스트레이티지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코인을 계속 늘리고 있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거 갖다 또 코인 사요.
예, 그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사실 전환사채 계속 발행 안 했으면은 570불에서 숏 안 맞고 1000불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걔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자사주 팔아서 코인 사고 또 전환사채 발행하고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됐는데 하는 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주가가 요즘 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은근슬쩍 가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장에서도 이제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BITO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은 꽤 많이 이제 우상향 차트가 막 이렇게 막 빨딱 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 보면은 자금이 꼭 코인 현물로 안 가더라도 연관되어 있는 상품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했다. 4시 5분이야. 와. 광고 하나만 얘기였으니까요. 하고 갈까요? 네. 예. 아까 명민주 머리가 거지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쓰고 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오늘은- 빨리 길러야죠. 오늘은 좀 특이한 제품 2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와.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장난 아니니까 멘트 좀 해주세요. 네, 헤어 그로우 탈모 치료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쓴 게 본체이고요. 충전기까지 드리는데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요. 미국 FDA 승인 의료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탈모를 치료하는 기기인데 남녀 탈모 유형에 맞춘 5가지 치료 모드를 탑재했습니다. 지금 빨간빛 들어오죠. 그리고 한국 제조 1년 무상 AS 되고요. 충전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무선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활동 중에도 이렇게 지금 방송하면서도 쓰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음성 가이드 지원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게 3번째 앵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가가 사실 굉장히 비싼데 이게 얼마야? 거의 100만 원 돈, 99만 9천 원인데 핫딜가 얼마까지 깎을 수 있냐? 요거 예. 한번 살려주세요. 반값 아이, 50만 원. 아이 그 비싸죠. 40만 원, 더 한 번 더 내려요. 오, 35만 원, 더 내려. 뭐야? 30만 원. 한 번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사기 아니야? 1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싸게 준다고? 100만 원짜리를 세 번째 네. 앵콜입니다. 28만 9천 원에 가져가실 와. 수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탈모 치료기. 근데 뭐가 있어요? 이게 하고 나면 저 아침에 30분 했거든요. 응. 머리가 좀 뜨거워요. 뜨뜻해요. 네, 약간 안에 이렇게 레이저 쏘는 게 있어요. 안에 이렇게 유리 같은 게. 그래서 요거 쓰면은 안에서 이제 빛이 이거 봐, 나오구나. 이거 봐. 보여줘. 불. 어떻게 나오는 거? 아, 이게 뭔가 있으면 나오나 보다. 머리에 딱 쓰면, 데이면, 터치되면. 터치되면 빨간 불이 나와요. 아, 뭐 진동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진동은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응. 이제 쓰고 밖에 나갈 수도 있죠. 쓰고 밖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 그런 삶을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힘들 때. 힘들 때 내가 뭔가 삶이 지친다 쓰고 이제 지하철 타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다 양보해줘. 자리 앉으라고 다 양보해주고 네. 다용도로 쓸 수가 와, 있습니다. 28만 9천 원에. 그 심리 일석이조지. 사람들이 도와줘. 거기다가 FDA 승인 받았잖아. 네. 그럼 나 실제로 치료 받고 있는 거거든. 얼마나 좋아. 머리도 자라. 좋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 다른 제품 하나 더 있죠. 네, 요거는 참 재밌는 제품입니다. 껌이요, 껌. 껌. 굿스페이스의 멘탈 케어 껌. 호주 멘탈? 멘탈 케어. 머리? 이거 엄청 비싸. 엄청 그래요? 비싸요. 이게 하나에 1,200원? 아니 뭐야? 엄청 아니, 비싸. 2,000원이 넘는 껌이야. 한 알에. 한 알에 한 알에? 알. 원래 근데 우리가 좀 싸게 가져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알에 한 1,000원 가격인데 요게 뭐냐면 호주 식약처 정식으로 승인한 제품인데 네. 이 안에 온갖 식물의 그 재료가 들어있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으면은 멘탈이 좋아져. 괜찮은 식물 맞죠? 네 맞습니다. 약간 그 뉴스에서 보는 식물들 말고 이게 제가 천연 식물. 나는 몸신이다 이런 데서 볼 아. 수 있는 그런 식물들로 해가지고 오. 장 시작 전에 불안함, 과도한 긴장감, 손떨림, 과매수, 과매도, 뭐 시험 볼 때 집중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요런 거 충동적 판단, 요 멘탈껌으로 네. 해가지고 싹 먹어주면은 딱 좋습니다. 오. 하나 요 카라멜 같거든요. 카라멜 그러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카라멜. 유튜버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일단 이 껌을 먹으면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을 완화시켜주고요.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두뇌 컨디션을 개선시켜준다고 합니다. 한 팩당 10알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총 60알을 받아보실 수 있는 4팩 플러스 2팩 구성 6팩이 갈 수 있네요. 아 어때요? 이거 먹으면 안 징징거리나?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확 와. 팍 뭐가 와? 딱 와. 와 너무 좋다. 아. 씹고 8분이면 효과가 딱 온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나 시험 보기 전에 주식 거래 전에. 주식 거래 전에 루틴템으로 딱 포지셔닝 해가지고 원래 2개 씹는 거래요. 아. 근데 진짜 좋대요. 이게 내가 찾아봤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냥 그 이커머스에서 엄청 많이 팔더라고.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메리트예요. 우리는 알려진 거를 가격적인 메리트 가지고 가져온 네네네. 거라서 원가가 이게 60개 들이거든요. 60개. 그러니까 이게 10개 들었는데 이걸 6팩 드리는 거예요. 95,200원이거든요. 거의 10만 원 또. 거의 10만 원 또. 근데 저희가 74,900원. 음. 싸죠? 싸네. 먹어봐. 좋다니까. 일단 먹어봐요. 좋아, 맛있어. 네, 오케이. 2개 같이 하시면 진짜 음, 도와드릴 수 있는 기가 막혀. 많은 분들이. 오케이. 좋네요.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웃기지만 사실 진짜 우리는 기능성만 가져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안 팔아요. 맞아요. 웃긴 게 중요해요. 머리가 잘하고. 머리 잘하고. 정신이 지금 멘탈 케어가 되는데. 매매 잘 되고 얼마나 좋아. 네. 고맙습니다. 크크크 하는 분들 다 강퇴시켜 주세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가지 예,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번호님 네. 상승 섹터도 안 봤죠, 우리? 네. 네. 상승 섹터 후다닥 보겠습니다. 후다닥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면 원전 조선 유리기판 2차전지 조선 기자재 로봇 반도체 소부장 올랐는데요. 뭐 오늘은 조선 2차전지가 어쨌든 오늘 좀 지수 상승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가 좀 불을 많이 뿜었고 로봇도 은근슬쩍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들 뭐 유리기판이랑 사실 소부장 같이 노는 친구들이고 원전에서는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뭐 네. 불을 그냥 막 뿜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로템 이런 거는 또 설명해 주실 거니까 네. 제가 뭐 따로 넣지 뭐 않았습니다. 바로 로템 설명 하나 드릴까요? 간단히. 로템 좋죠? 네, 9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현대로템에 대해서 증권사가 리포트해서 목표주가 올렸다 이것까지는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KB증권.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제목이 희한하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입 닥치고 매수하래요. 입은 이야. 없잖아요. 왜 거기다가 첨가물을. 그 정도는 내 유도리야. 지금이라도 닥치고 매수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올렸죠. 많이 올렸는데 1분기 실적은 다 지나갔으니까 중요하고 2분기 좋고 다 좋은데 이거 맨 마지막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이 K2 전차를 하잖아요. 폴란드 포함해서. 근데 폴란드도 있고 루마니아도 있는 건데 작년에 102대 팔았다고 합니다. 올해 얼마라고 안 했는데 내년에 160대 28년에 215대 아예 그냥 숫자를 이렇게 적었어. 이렇게 예측하는 건 리스크가 있죠, 보통 애널리스트가. 그럼요. 리포트에다가 표에 한 게 아니고 앞에 전면에다 갖다 붙여놨더니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뭐 표에 있는 걸 끄집어낸 게 아니고 그렇게 2배 이상으로 이게 뭔가 소스가 없으면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내년도 실적이 애널리스트 평균 갖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한 20% 30% 높아요. 순이익이. 영업이익은 40% 높아요. 와. 그거만큼 해서 목표 주가 높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올랐어도 PER로 내년 기준으로 원래는 그 다른 게 철도가 있으니까 낮은 건 맞긴 맞는데 14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더 간다고 베팅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요 하우스를 이렇게 통해서 듣기로도 그렇고 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원래 어그레시브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리포트 보시고 원래 공격적인 분이 아닌데 제목을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진짜 자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왔어요. 네, 이런 맨 마지막 이런 거 보는 거. 다른 리포트 이렇게 적는 거 없었어. 오케이. 그래서 한번 어텐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로템. 보노님도 저 상승 섹터 중에서 좀 연속성이 있을 만한 거 코멘트?
해주신다면? 음, 그러니까 뭐 2,700, 뭐 3,000 간다 그래도 무서워서 못 사겠어. 저 지금 써 있는 것들. 맞아. 그렇죠. 근데 저는 조선에서는 건조,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쪽들은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뭐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 아니면 엔진 쪽은 지금 HD 그룹이 유리하니까 HD 현대마린 엔진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나 STX 엔진 뭐 요거 조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안 움직인다는 현대임스가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후발을 보시기보다는 저는 이제 선발대를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전도 저는 더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 조정이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뭐 눌림 매수를 하시거나 어쨌든 산업적으로는 올라갈 건데 단기적으로도 너무 많이 올라서 어쨌든 이쪽은 계속 주목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트도 궁금한 거? 저는 다시 볼까요? 다시. 근데 2차 전지 뭐 이건 아니고 소부장 궁금한데 이거 오늘은 그냥 테마로 유리기판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 건지, 왜냐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미는 너무 왔다 이슈가 갔다 이슈가 그러니까. 있죠. 한미는 이슈가 나왔어요. 다시 백한대요. 그지 하이닉스 저기 뭐 애프터 서비스 하는 사람 나오라 그랬잖아요. 다시 네네. 합의 봐서 없었던 일을 하고 다 같이 잘 지내기로 했다.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소부장은요? 전체적인 소부장은 하이닉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막판에 하이닉 삼성 오르긴 했습니다만 미미하잖아요. 언더퍼포먼스니까. 맞아요. 그거는 뭐 내일 모레 글피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은 안 하셨지만 두산 에너비를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부산의 네. 네. 목표 주가가 다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맞아요. 3만 원 후반대 4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높아갔어요. 근데 이맘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 뭐예요? 혼자 생각인데, 근데 이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기세가 좋고 워낙 그 장기적으로 돈을 받는 회사니까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20몇 조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뭐 2조, 3조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해봤자 1조 내일까 하면 임팩트는 뭐 3, 4%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오르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넘어갔기 때문에, 자금 조달 왜 해요? 돈 없어요? 돈이 딸릴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땐 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네, 제 느낌에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할 필요 있냐 보지만은, 뭐, 그거 미리 해야 돼. 한다면 미리 해야 돼요. 이게 뭐 그게 뭐 6개월, 9개월, 1년 지나서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제가 뭐 근거 있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주가가 계속 가리지 못하고 한번 조정받을 빌미를 줄까? 그런데 워낙 기세가 좋으면 그것도 무시하고 갈까? 이런 생각을 오늘 혼자 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만약에 맞다면, 제가 지금 숫자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코멘트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내가 두산그룹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유증까지 때리면서 요걸 내 지분에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는 구도를 기획할 것 같아요. 두산로보틱스랑 실제로 그런 그럴 수 있죠. 그런 행동을 했었었고. 여러 가지를 함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근데 증거는 없어요. 제가 읽어버렸죠? 증거는 없어. 똑똑하잖아. 그럼요. 135, 나보다 10이라면 원. 이거 쓰고 있잖아요. 엄청 천재성 안 보여요? 이 더 올라갔네. 예, 기가 막히잖아요. 밖에 사람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꿋꿋하게 참고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카멘트 드렸습니다.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원전했고 원전했고 조선 기자재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현대임스가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나? 맞죠? 네, 많이 올랐어요. 거의 26%? 그래요? 26%?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명박대전 추천해달라고 할 때도 네네. 세진중공업, 뭐 현대임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조단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조선보다 조선 기자재가 네. 나아요? 그쵸. 분위기는? 저는 엔진 쪽으로 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조선 그 덩어리 큰 친구들보다 엔진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뭐 기자재 쪽에서. 그리고 PR 수준도 낮고, 이전에 2007년, 8년, 9년 조선이 완전 날아갈 때 이쪽이 더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엔진을 꼽았는데, 저는 여전히 엔진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진은 확실히 우리가 우위에 있어요. 네. 뭐 이제 엔진은 그러니까 산업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뭐 세진중공업은 사실 앞에는 그 친구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 종목 하나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같이 뭉태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사실 순환매도 더 세고 네. 더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종목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러 덩어리가 있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그중에 종목. 대장. 네, 그래서 저는 엔진이 유리할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힘센 엔진 쪽으로 보면은 어쨌든 엔진은 롬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넘어갈까요? 네. 네. 예. 미드나인님이 저거 쓰셔서 그런지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두뇌도 활성화되나요? 하시네요. 맞- 2% 올라왔어 2%. IQ가? IQ 2% 올라왔어. 이게 실제로 그 저기 뭐야 할리우드 영화에도 직접 진출을 한 제품이에요. 그 마이너티 리포트 말씀하시는 아니. 마이너티 화면 한번 리포트? 보여주시면 이게 그 무슨 말이야? 마블 영화 중에 마블. 제 화면은 엑스맨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찰스 자비의 교수. 죄송합니다. 강구주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엑스맨 이렇게. 다른 사람들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비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예. 네.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하락 섹터는 화장품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한국에서 봐야지. 그다음 재생에너지, 뭐 미용 의료 좀 차익 나왔고, 조금 차익. 바이오도 조금 차익 나왔고, 근데 많이 줄였죠. 네. 아스코 있으니까 뭐. 그다음 출산 정책 좀 빠졌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제 저처럼 약간 밑에서 잡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닥에서 잡아서 3% 먹고 팔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바이오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는? 일단 바이오 좋죠. 근데 바이오가 위치가 완전 낮다라고 보기엔 애매한 종목군들 많아요. 왜냐면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뭐 알티오젠, ABL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기간 조정은 상당히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쪽은 확실하게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니까 그때 들어가셔도 전 늦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선제적으로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아스코 얘기도 막 뭐 하고 그랬었는데 좀 약발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목요일이니까 아마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그러네요. 바이오로 확 갈지 안 갈지. 그렇지. 왜냐면 엔비디아가 완전 막 90% 올랐어요. 90%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막 날라가요. 그러면은 바이오 재미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반도체로 쏠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막 한 65% 나와서 좀 어닝 미스 나왔어요. 그래서 박살나요. 그럼 바이오가 엄청 뜰 수도 있죠. 오케이. 65하고 80 왔다 갔다 거기서 왔다 갔다. 사실 오늘 빠진 종목이 막 260개밖에 없어가지고 빠질 거 빠져봤자 없어. 대형주에서 하나솔루션, 삼양식품 뭐 요 정도? 다른 차이 종목은 별로 크게 의미 없고 중형주 중에서도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 섹터를 다루기가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네. 바이오 조금 빠진 거 그게 유일한데 일단은 좀 이슈 있는 걸로 지켜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 특징주 바로 볼까요? 네, 특징주는 요거 그냥 한번 쑥 훑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달바 달바랑 로템, 하나생명, 삼성물산 뭐 이런 것들 리포트 나오고 한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누가 또 커피값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에서 동서 카누 커피 인상. 그리고 뭐 유진 로봇, 자율주행 로봇, 고카트 추가 납품 예정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거 요즘에 그 저궤도 위성 원앱이나 뭐 스타링크 관련된 쪽도 좀 관심을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스타링크 진출한다고. 네, 진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오늘 원앱 이제 최대 공급사로 또 주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캡처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듣고 명박대전 갔다가 이렇게 일단은 오늘 한마디 듣고 네. 그 요건 듣고 가셔야 돼요. 그 엔비디아 실적. 예. 네, 짧게. 엔비디아 실적 예상. 그거 한번 듣고 우리장 임팩트 보고 명박대전 하고 네. 시간이 없네. 빨리빨리 오케이. 할까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원님부터. 네, 저는 짧고 굵습니다. 요 화면 보시면은 변화구. 오늘 제가 변화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아침에 얘기했죠. 네, 해달이 열심히 변화구를 이거 트럼프예요. 트럼프 친구가 딱 이제 관세에 대한 걸 딱 던졌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소들이 그냥 와 불마켓이다 이러면서 끝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증시랑 비슷하네요. 일단 저 앞에서 얼굴을 향해서 저렇게 던지는 게 좀 이상하고 앞에다. 던지지도 않았는데 공이 또 있어. 두 개야. 두 개. 공이 두 개야. 변화구.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혼란스러운 증시가 그리고 저 뒤에 없습니다. 소들은 약간 돼지들 같기도 하고. 코가 어. 이렇게 돼지하고 비슷하네. 잘하네요. 알겠습니다. 관세 변화구에 환호하는 관중. 자,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오늘 하면 안 하고 엔비디아 말씀드릴게요. 그게 더 오케이. 좋을 것 같아. 엔비디아인데 예. 아침에 최희 10페이지부터 잠깐 볼게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제품을 새롭게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블랙엘 파생 제품이라고 아침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HBM이 안 들어가고 GDDR7이라는 제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이닉스가 빠졌었어요. 이게 삼성전자만 들어가는가 싶어서 준비했던 거거든요. 삼성 하이닉스가 빠지고. 아침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 수 있는 네. AI 전용 칩을 이제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AI 칩에 우리나라 HBM이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싼 제품이잖아요. 블랙웰보에서 파생했지만 좀 싼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한 60-70%밖에 안 되거든요. 예. 성능도 그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짝꿍이 되는 원래 HBM 메모리 대신에 메모리를 GDDR, 그래픽 D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침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은 했어요. 근데 둘 다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의미가 이상하긴 하지만 보시면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이게 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다 가져간다 하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0.5% 정도 추산됩니다. 아까 장에서 뭐 0.3, 0.7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썸션이 어떤지는 캡처해서 나중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0.5% 올랐으니까 됐네. 네네, 그 정도입니다. 됐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 이겁니다. 실적. 일단은 이거죠. 일단은 컨센서스는 YOY 여기 있고 66%. 66% 성장 이렇게 나오면은 이럴 겁니다. 뭐지? 가이던스 뭐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실적은 매출 기준으로 한 70% 이상 성장해서 한 440몇 불 정도 나오는 것이 그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44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미니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과거에도 항상 서프라이즈 나왔으니까 그 정도 나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 핵심이고 나머지는 뭐 블랙엘이 얼마나 잘 팔리고 아까 뭐 중국에 뭐 R&D 짓고 있는데 어떻고 뭐 중동에 딜 했는데 그게 중국보다 비싸네 어떤 이런 얘기 하겠지. 예. 핵심은 이렇고 가이던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72% 이상 돼야지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언제 나오죠? 뭐 수요일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아침이지. 우리 아침.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그렇죠. 반영되는 예, 거죠. 장 시작하기 전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까지 알아봤고요. 4시 17분 지나가고 있어서 명박대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명박대전 빰빰빰빰. 이번 주는 진짜 이겨야 되는데 제가 껌 씹었고요. 이거 대가리가 이것까지 집중했고요. 썼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명박대전 이번 주는 뭐를 편입하시겠습니까? 전 두 가지 중에 고민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신 현대로템. 롯데. 닥치고 매수하라고 하니까 예.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그리고 하나 더는 보도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달바 글로벌. 네, 오늘 두 종목 다 잘 갔거든요. 예. 고민이 됩니다. 어. 명민준 앵커의 종목을 듣고 한번 선택을 해볼까 봐요. 저는 우주로라님께서 세진중공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시총이 1조가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고 아하. 원라이트님은 포스코홀딩스, 소울님께서는 호텔신라 한진칼, 닥터케이님은 조선기자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진짜 소신 있게 갈게요. 네. 네. 껌도 씹었는데 진짜 소신 이겨야 있게 가요. 되는데. 네. 저는 솔직히 네. 삼성 SDI를 하고 싶어요. 어, 그냥 그 추천 들어왔으니까 HD 한 대 말에 엔진 해요. 에? 시총 1조 아니요. 넘어요. 추천 중에서 고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그거 아니에요. 그 삼성 SD는 아닌 것 같아. 나 반골 기질 있나 봐. 이러면 나는 증명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냥 명박대전 빨리 끝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닌데. 빨리 져가지고 빨리 져가지고. 몇 승이에요? 8승이에요? 7승 7승 아니었나? 7승이에요? 7승 2패. 그러면 8, 9, 10 3번 더 이기면 끝나고 네네. 나는 6번 더 이겨야 되고 가능성이. 에휴? 저는 이게 에휴? 자 SDI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먼저 결정해 주세요. 저는 공격적으로 간다면 달바라고들 하셔가지고 그렇지. 알바 공격 갑니다. 어차피 네. 내일 팔 거잖아요. 오르면 팔려고요. 네, 오른팔 그거 네. 하세요. 그럼 그게 근데 낫겠네. 현대가 눈에 띄기도 하는데 고민이 되는
달바 갈게요. 네. 달바. 네. 와, 근데 의견이 거의 한 3분의 2, 3분의 1이네. SDI 괜찮다는 의견이 있고, 오 노노라는 의견도 있고. 그럼 그럼 이거 여쭤볼게.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뭐 호텔 신라, 그리고 뭐 차라리 삼성 SDI, 물산이에요. 삼성 물산. 그래, 차라리 삼성물산 낫겠다. 네, 물산이 차라리. 훨씬 예. 낫다. 그래요? 훨씬 낫다. 네. 동감. 아니면 제가 로템 줄게요. 로템? 그 로템 싫어. 싫은가 보네. 로템 제가 이거 얼마 때부터 했는데 5만 5천 원 때부터 했던 건데 지금 사라고요? 싫어요. 지금 해서 떨어지면 조롱받아서 안 되고 네. 차라리 물산 하세요. 물산해요? 네. 물산이 나요? 물산이 좀 아니면 낫다. 뭐 저기 APR로 가요? 원전도 묻었어요. 원전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물산 갈게요. 물산. 여러분이 물산을 한 거예요. 난 지고 또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요. 네, 물산.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 물산으로 일단 물산이 여론이 지금 물산이잖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삼성 SDI를 접고 네. 삼성 물산을 하겠습니다. 집단 지성을 믿어. 아까 분명 집단 집도 지성. 있다 그랬지만. 이제 내일 만약에 SDI 오르고 물산 떨어지나 그럼 엄청 승진할 거예요. 아마. 맞아. SDI인데 여러분 진짜 감 없다. 주식은 사실 9할이 눈치인데. 알겠습니다. 삼성 물산으로 제가 이번 주는 민트를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네. 물산과 로템, 아니요, 달바. 달바로 달바. 갑니다. 달바와 삼성 물산 이렇게 한번 이번 주는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야 결국 코스피가 2% 넘게 올라서 2,644 더 치고 나가 보자. 예,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정권 바뀌면은 네. 또 이제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무더운 여름은 네. 무더운 여름만큼 증시도 뜨겁기를 네. 기대하면서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